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1일 브리핑 아닙니다. 1일 브리핑은 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오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규제 다 풀었다. 5년 전으로 돌아갔다. 아파트 가격이건 규제 상황이건 모든 것이 5년 전으로 돌아갔다. 여러분이 이제 진도주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간다. 단 님이 먼저 내 무섭다. 지 살라고 내를 죽일라 하는 무서운 정책 아이가. 자, 원희룡 장관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빚내서 집사란 얘기 아니야. 정책 나오는 거 보면 빚내서 집사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실수요 숨통 터준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대다수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곧 죽어도 250만 공급. 자, 이걸로 점철되는 것 같습니다. 40% 정도 떨어져야 된다. 여전히 집값이 높다. 모든 이야기. 자, 이게 여기 모든 방점이 여기 공급에 꽂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듯 합니다.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요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 본다면 요거 이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요런 단계. 그리고 2023년은 이 경기 불황의 단계. 이 불황이 2023년에 끝날 것인가, 좀 더 길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모든 가게가 경제적인 슬럼프에 빠진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건설사의 분양사업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미분양이 계속 쌓인다. 입주 물량도 여전히 많다. 주택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기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부 급하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급매로 물량을 던지며 가격 하락을 촉진한다. 지금 이 전형적인 지금 4국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5국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규동산 완화 정책을 합니다. 완화 정책을 해요. 조금씩 내놓습니다. 그럼 선제적으로 나설 사람은 났습니다. 이때 5국면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은 이미 40%씩 떨어지거든요. 나설 사람은 나서요. 미분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지금 상태. 미분양 지금 11,700개. 공급을 안 해서 그렇지, 공급을 하는 족족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둔촌주공, 이건 미분양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규제 풀었는 걸 보면은 일단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해서. 왜? 둔촌주공을 살린다는 말은 앞으로 공급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부채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기도 한다. 요거 수많은 사례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어쩔 수 없이 던지는 사람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걸로 우려되죠. 이렇게 집을 던지면 결국 공급을 못한다는 말이죠.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매도 물량 많죠. 미분양 물량 쌓여있죠. 분양권 시장 넘쳐나죠. 공급이 여전히 많은 이런 상황. 자, 6국면으로 가봅니다. 6국면 이제 회복 진입 단계.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기회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은 이 국면쯤에서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선진입을 하는 것보다 요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요. 6국면으로 가봅니다. 6국면으로 가보면 여전히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합니다. 7국면 아니죠. 다시 6국면을 돌아서 다시 1국면 경기 회복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계속 펴나갑니다. 거래량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 계속 추적해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규제를 풀고 다시 건설사는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 국면이에요. 지금은 5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이 상황이고, 모든 정책은 지금 1국면으로 와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왜? 공급을 계속 해야 되니까, 건설사 살려줘야 되니까. 일단 개인 가게가 더 많은 빚을 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건설사를 살려내야 되겠다. 다주택자 지금 쓰러지고 나면은 또 투자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 지금 너무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공급 당장 확대하면 지금 물량 소진되는 그 이후에 또다시 엄청난 물량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호경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 자, 4, 5, 6국면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해야 할 규제 완화를 한 큐에 끝냈다.
2024년 총선 앞두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앞서서 이제 규제 완화를 슬슬 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지금 2023년 이제 갓 시작했어요. 이제 영상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해가 갓 떠올랐어요. 이제 해가 갓 떠오른 이 시점에 바로 이 시점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바로 물량이 많아지면은 물량이 넘쳐납니다. 물량이 부족했다가 또다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가격을 올리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 야, 총선도 지금 당장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규제 가격 오르는 거 지금 당장 눈앞에 급급하다. 이런 느낌 듭니다. 자, 좋은 시점에 잘 잡아도 장기 침체에는 고통이 따른다.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먼저 표시되어 있었던 것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수차례 계속 이야기했던 거 똑같은 스탠스로 계속 나갑니다. 자, 불이익을 5년간 줬으니까 혜택을 줘야지요 라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불이익을 5년간 서서히 목줄 조이듯이 서서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투자자이신가봐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서히 줬다고 생각 안 해요. 막 28차례에 걸쳐서 한 28번? 네, 거의 이 정도 되죠. 이 정도에 걸쳐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규제 해제책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는 느낌 계속 들었습니다. 왜 지난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경착륙은 절대로 바랄 수 없다. 서서히 하락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야금야금 규제 해제책을 조금씩 내놨어요. 그러던 것이 5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걸 한순간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지금 규제 해제책 뭐 1차 대책, 2차 대책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 4차례에서 5차례 정도 네요.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 나오고 국토부 자료들도 나오는 거 보면 한 4-5번 만에 이 28번에 걸쳐서 해왔던 이 대책들을 한 번에 풀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좌사고 저는 앞사사고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앞사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앞좌사고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앞좌사고가 무엇이냐, 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막 터널 같은 거 이렇게 붕괴되면은 위에 무거운 뭐 돌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내려앉게 되면은 여기 피가 안 통하게 되고 결국 여기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러던 것을 장시간 방치한 상태에서 나중에 무겁게 누르던 것을 드러내버리는 순간 갑자기 여기에 쌓여있던 독소가 갑자기 온몸에 퍼지면서 사망에 이르른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규제 풀었는 게 마치 돌덩이를 한 번에 다 치워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규제는 다 풀었습니다. 이제는 경기와 금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경기가 나아지기를, 금리가 떨어지기를. 이게 시간이 걸려버리게 된다면 이 지금 규제 풀었는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경착륙하고 있는 상황 이제 뭘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자, 요거 뭐 미국 주가도 거의 한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 테슬라의 주가도 이때 돌아가 있는 상황, 한 3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황. 자, 이제는 경기와 금리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제 성장률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 모두 진도주의가 돼갖고 5년 전으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때는 경제 성장률 3%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것이 지금은 이제 2023년을 전망하시는 분들 한국 경제 성장률 1.5% 정도 잡나요? 1.5% 정도? 일단 성장률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 금리는 3% 정도 수준이던 것, 지금은 4.5% 정도 수준. 이 신규 주담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체감하는 금리는 뭐 또 여기서 더 높을 수 있죠. 어쨌든 이 두 가지, 금리가 떨어지기를, 경제 성장률이 나아지기를. 근데 경제 성장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금리 이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워낙 높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여러분도 승부수를 띄우시려면 띄우셔도 뭐 관계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채팅창에서
서로 뭐 논쟁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채팅창 밑에 댓글창에서 과거에 그렇게 수많은 글들을 주고받고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남는 게 없더라. 서로 상처밖에 안 남더라. 좋은 의견들 개진하고 싶으신 것 그대로 나타나 줄게요. 네. 네, 1일 브리핑 내용은 오후에 올려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